수원 오목촌동에 있는 대골 막국수 2호점이죠. 1호점이 안산에 있고 2호점이 오목촌동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분위기 어떤가요? 1호점이랑 비슷한가요? 일단은 너무 규모가 커져서 웅장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저희가 어떤 인테리어를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좀 가게가 넓어 보이죠? 실질적으로 넓기도 하고 100병 이상으로. 이번에는 대골 막국수 대표님과 의논을 드렸던 중에 하나가 동선을 좀 넓게 짜자. 최대한 손님들 지나가는 공간들이나 식사하실 때 좀 간섭되지 않게 그런 위주로 지금 레이아웃을 한번 빼봤거든요. 테이블 간격들이 너무 넓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정도 크기면 테이블 2줄이 더 들어와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2줄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레이아웃을 넓게 짜서 고객님들 식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테이블 배치를 좀 했어요. 아트스톤이에요, 아트스톤. 아트스톤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외장재입니다, 외장재. 드라이피트를 바깥에 외부에 설치를 한 다음에 뭐 본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트스톤이라든지 이런 외장재거든요. 이게 이제 내부에 들어왔는데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아트스톤 그 빌라에 있는 외장재라고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이. 내장재를 외부에 쓰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외장재를 내부에 쓰는 거는 좀 독특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믹스 매치해서 접목을 시켜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기존에 천장이 석가래가 돼 있었어요. 물론 조금 지저분했죠. 그래서 이걸 다 뜯고 천장을 치느냐 아니면 묻어두고 천장을 치느냐, 이런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천장을 치면 또 층고가 낮아지니까 좀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묻어두고 또 천장을 만든 것도 좀 기분이 좀 그랬고, 왜냐면 레이아웃 뺄 때 이게 안에 석가래가 다 걸려 있으니까 천장을 치고 나서 에어컨 설치나 조명을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또 다 걸려요. 그러면 이제 시공자님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위에가 뭔가 돼 있는데 자꾸 덧방하는 걸 좀 싫어하는 타입이라 위에 있는 거를 살려서 보이게 하느냐 아니면 차라리 다 뜯고 천장을 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이걸 천장을 뜯고 천장을 치게 되면 비용적으로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우겨서 천장을 오픈을 하고 석가래를 그대로 살린 다음에, 석가래를 그냥 살리면 좀 재미없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간접 조명을 넣어서 약간 분위기를 이렇게 은은한 석가래로 만들어 봤는데, 우리 대표님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이 천장.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이 천장인데, 제가 봐도 이 천장 노출을 하고 석가래를 살린 게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지 않았나,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인 베이지 톤의 합판을 살려서 우드 느낌을 좀 더 강하게, 그 다음에 베이스는 베이지로 이 차분한 느낌. 지금 보이시는 전면에 있는 이런 파티션, 밑에 있는 북박이 의자는 전부 다 합판재고요. 이제 위에는 애쉬 원목을 사용해서 저희가 간사를 만든 건데, 뒤에는 뭐냐면 한지 접합 유리예요. 그러니까 유리에 한지 붙이고 또 유리, 그래서 이중 접합 유리인데 그 사이에 한지가 들어가 있다. 반투명이 있고 또 이제 불투명이 있고, 불투명은 뭐냐면 한지 접합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투명하게 보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 뒤편이 주방인데 안쪽 주방에서 홀을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반투명으로 했고, 한지 접합 유리는 한 5, 6년 전에는 많이 썼어요. 유행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일반적인 유리 업체에서는 한지 접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점만 이해해 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대골 막국수, 약간 한옥 느낌, 듣기만 해도 그런 느낌이 좀 오죠. 이제 그런 부분에 인테리어를 할 때 한지 접합 유리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지를 정말 써서 인테리어 느낌을 내도 되고, 그 다음에 한지 접합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지를 사용을 하면 오염에 취약하죠. 한지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한지 접합 유리를 넣어서 설령 먼지가 쌓이더라도 금방 닦을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한지 접합 유리를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대충 비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가 6,300이에요 6m 30이고 높이가 1,200. 꽤 높고 꽤 와이드가 되죠. 그러면 이 제작할 때 원래는 나눠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길게 제작을 하면 낭창되기 때문에 끊어서 제작을 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끊는 거를 저도 좀 싫어했고, 대골 대표님도 그냥 일관성 있게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제작이 들어간 건데, 원래 끊어서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끊어서 하는 도면을 그려서 만들어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강을 많이 해서 지금 낭창돼 있지는 않은데, 이 보강 작업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요 애쉬 원목으로 간사를 제작하는 비용만 해도 한 280 나와요. 한지 접합 유리 제작 비용이 약 200 정도.
벌써 그것만 합쳐도 한 480 정도 나오죠. 그게 제작비고, 이제 운반비 따로 붙고, 목수 한 품에 보조 한 품. 목수 한 품이면 뭐 한 30만 원, 보조 한 20만 원, 운반비 한 10만 원. 그럼 벌써 60만 원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540만 원. 그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6m 30에 1200. 그거 감안하셔서 한지 접합 유리를 설치를 할 때 감을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공간은 1, 2호점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반찬이나 식재료를 제조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제작도 하시고 보관도 했다가 납품까지 가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말 그대로 여기는 화장실이죠. 식당 화장실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을 좀 바꿀 수 있다는 게 강점이긴 하죠.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화장실까지 한번 들어와 봤는데, 뭐 화장실 별거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타일, 바닥, 뭐 방수가 똑바로 되고. 근데 이게 큐비클을 할 때 이런 옵션들을 몇 가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큐비클 부분이 판재, 앞에 붙는 판재가 천장까지 달라붙는 타입인지, 아니면 2400 높이에서 끊는 타입인지,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이렇게 서스로 걸레바지가 들어오는 타입인지, 밑에가 떠있는 타입인지, 이런 거에 따라 옵션의 차이들이 좀 나니까 어느 정도 협의를 잘 봐서 큐비클 제작과 그 다음에 의뢰를 맡기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2호점도 마찬가지로 카운터 앞에 이렇게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 진열을 할 수 있는 카운터로 저희가 제작을 해봤고요. 카운터를 앞에 뭔가를 이쁘게 꾸민다, 뭔가 느낌을 뭐 나름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있고, 저는 지금 이렇게 진열할 수 있는 장을 앞에다 두고 카운터를 제작하는 게 나름대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뭐 판매 때도 되지만 우리 가게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떠한 물건들을 여기다가 장식을 하면 그것 또한 우리 가게의 얼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카운터 뒷면이 사무실이라서 한지 접합 유리를 2번 해서 불투명으로 한지 접합 유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에 내부가 보이지는 않죠. 이런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트스톤을 내부에 사용하면서 이런 느낌을 내니까 평소에 만나지 않는 그런 내부 인테리어 분위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인테리어 데코 페인트제 너무 많죠. 요즘 내부에는 유럽 미장도 있고 마이크로 토핑도 있고 빈티지 스타코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을 많이 따져봐야 돼요. 유럽 미장이나 마이크로 토핑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단가가 센 편이죠. 많이 하시는 분도 없고 자재 자체도 좀 비싸고. 근데 아트스톤은 넓은 면적에 원래 시공을 하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싸고, 그리고 외부용이라 내구성이 굉장히 강해요. 오염이 돼도 잘 닦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함에 있어서 비용과 그 다음에 분위기 이런 거 잘만 생각하면 내부에 이런 자재를 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PD님은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수육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막국수가 제일 맛있었고, 수육 한 점 회막국수에 얹어서 먹는 그 한 입이 제일 맛있었어요. 먹어본 막국수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외부 같은 경우는 모노타일로 바깥에 외부 타일로 감쌌고요. 1호점도 우리 모노타일로 이제 정해서 시공을 한 상태고, 약간의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모노타일 외부 시공을 했습니다. 타일 안쪽에는 아시다시피 아연각으로 골조를 잡고 그다음 CRC 보드 합판재를 덮은 다음에 모노타일로 이제 붙이는 이런 시공을 해야 하자가 없다라는 거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데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방부목 시공을 하고 오일스텐 바르는 시공들을 많이 하잖아요. 단가가 좀 줄긴 줍니다. 근데 이제 내구성이 아시다시피 많이 약하죠. 한 1년만 지나도 금방 색깔이 변하니까. 그럼 다시 오일스텐 칠해주면 깨끗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2, 3년 쓰다 보면 노후화가 너무 많아져서 이왕 시공할 때 합성 데크를 사용하면 시공이 끝나고 나서 칠을 한 번 더 해야 될 일도 없고, 시공과 동시에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합성 데크가 시공할 때 비용은 비싸지만 합성 데크 선택이 좀 더 낫지 않은가. 뭐 방부목으로 하는 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장시간 사용했을 때 불편함이 너무 있다 보니까 내구성 좋은 합성 데크로 사용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난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각재를 많이 쓰죠. 뭐 100에 100, 75에 75짜리 각재를 사용해서 안에 전기를 넣어서 조명을 뽑는 기본적인 타입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 파이프를 써서 흔치 않은 난간이긴 하죠. 이런 거는 아연각 제작을 할 때 같이 이제 파이프 갖고 와서 용접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공은 아니니까 이런 난간 제작도 약간 특별하다.
자, 그래서 수원 오목천동에 있는 대골 막국수 2호점 오픈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좀 이슈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착공과 완공이 한 5개월 걸린 것 같아요. 여기가 판넬 건물이거든요. 외부에서 물이 새고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외부 공사를 중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사하는 동안 이 내부 인테리어는 빠진 상태에서 다시 들어와서 하는 그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5개월 정도 걸려서 시공을 한 것 같아요. 부분 철거, 그리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 그 다음에 외부 파사드 까지 해서 총 비용이 1억 6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요 감안하셔서 이런 분위기는 그 정도 비용이 발생하구나 생각하시면서 식당 오픈하시는데 계획을 잡기 좀 편하시라고 이렇게 금액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